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벽을 화이트 매테리얼로 다 밀었었죠. 매테리얼 에디터 단축키는 M죠. 자, M을 누르면 이렇게 뜬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화이트로, 내가 쓸 가장 밝은 화이트로 밀어놓는다 그랬죠. 컬러를 210으로 돼 있고 약간 따뜻한 톤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볼 건데, 이 상태로 렌더링을 걸게 되면 까맣게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자, 이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쓰는 이 Vray는 기본 설정 값이 GI를 쓰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최초에 Vray를 깔고 나서 렌더링을 걸 때 쓰는 옵션을 지금 하나도 안 건드린 상태죠. 여기 지금 원래 상태의 그 Vray 세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그 요런 옵션이, Vray 관련된 옵션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여기 렌더러에서 그 Vray 넥스트 업데이트 요걸 안 했을 거예요. 요걸 안 했을 거니까 요거를, 렌더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매테리얼에서 Vray 탭이 생겨요. 여기 이 부분에 보이죠? Vray 탭 이렇게 생깁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자, 화이트로 밀었으니까 빛, 카메라, 그 다음에 Vray 렌더 세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빛이랑 카메라를 놓기 전에 렌더 세팅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제일 먼저 렌더 세팅을 켜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Common Vray GI Setting Render Element 뭐 이렇게 나올 건데, Common과 세팅, 그 다음에 렌더 엘리멘트는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커먼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내용들의 옵션이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커먼 파라미터 해서 타임 아웃풋이라는 게 있는데, 타임 아웃풋에서 보면 싱글이란 부분이 있고,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 그 다음에 레인지,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프레임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베개 만들 때, 그리고 그 침대에 천 만들 때 요거 가지고 만들었었죠. 요거 애니메이션이 걸리면서 시뮬레이션 처리를 해주는 요 부분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싱글, 현재 프레임을 하나만 렌더링을 걸어주는 옵션.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는 뭐냐면 지금 현재 활성화된 0부터 100프레임까지, 만약에 얘를 0부터 100프레임까지가 아니라 0부터 500프레임까지로 설정을 해버리면,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당연히 0부터 500으로 나오겠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래쪽에 타임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엔드 타임을 500으로 바꾸면, 자, 여기 밑에 여기 프레임도 500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보면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라는 것도 0부터 500까지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레인지는 말 그대로 0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 내가 지정하는 거예요.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를 렌더링을 걸 것인지. 그다음 그 아래 보면 프레임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몇몇 프레임만 골라서 렌더링을 걸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 카메라 한 대 가지고
그 프레임마다 위치를 바꿔가면서 렌더링을 걸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카메라를 여러 대를 두고 렌더링을 걸게 되겠죠. 자, 요거는 뭐 나중에 렌더링을 본격적으로 걸 때 한번 실제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에어리얼 렌더러라는 게 있는데 뷰라고 돼 있죠. 뷰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 뷰에서 여기 노란색 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활성화된 뷰라 그랬죠. 뷰 활성. 자, 활성화된 뷰를 렌더링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elected, 선택한 것만 렌더링을 걸어준다는 거고, region, 이건 뭐냐면 그 부분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렌더링 그 V-Ray에는 그 V-Ray 프레임 버퍼라는 걸 써요. 그 안에 V-Ray 프레임 버퍼라는 건 뭐냐면 맥스에서 기본적으로 그 제공해주는 렌더링 창이 아니라 지금 요거 있죠. 여기 보면 V-Ray 프레임 버퍼라고 써져 있는 요 부분, 요 녀석을 V-Ray 프레임 버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V-Ray 프레임 버퍼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부분 렌더를 걸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잘 안 써요. 요 리전이라는 거. 크랍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만 잘라서 렌더링을 걸어주는 거고. 자, 뭐 이런 건데 뷰로 해놓고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풋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아웃풋 사이즈라는 건 뭐냐면 렌더 크기예요. 렌더링 거는 이미지의 크기. 그래서 지금 640에 480 돼 있고 이미지 에스펙트라는 거에 1.33이라고 돼 있어요. 자, 뭐냐면 이미지의 가로 픽셀 크기, 세로 픽셀 크기.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그 가로 세로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640하고 480은 1.333 대 1이에요. 480이 1이고 640이 1.333이겠죠. 자, 그래서 얘를 1.6으로 바꿔주면 수치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40 대 400. 옆에 요 자물쇠 모양을 눌러주면 1.6으로 고정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1600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1600에 1000짜리 그 렌더링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렇게 크게 바뀐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바뀐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미리 세팅된 크기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픽셀 에스펙트라는 게 또 중요한데 얘가 뭐냐면 픽셀 하나의 가로 세로 비율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본 설정이 1로 돼 있는데 그냥 1로 하시면 됩니다. 아웃풋 사이즈의 커스텀을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찍을 때 영화에서 많이 쓰는 이런 아이맥스 보면 아시겠죠? 파나비전이나 영화에서 촬영할 때 쓰는 카메라에 맞춘 픽셀. 이거는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똑같이 안 써주면은 분명히 그 영화 기법상 합성하거나 여러 가지 효과를 넣을 때 그 픽셀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될 테니까요. 이런 게 있고 여기 보면 옵션이 있는데 atmospheric effect, displacement, 비디오 컬러 체크, 렌더 투 필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렌더 히든 지오메트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하면 여러분이 숨겨놓은 그 물체까지 다 렌더링이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Area Light Shadow as Points,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저도 안 써봤는데 새로 생긴 건지 아마도 라이트 섀도우 포인트. 그럼 이건 써봐야 알 것 같아요. 그냥 포스 투 사이드는 뭐냐면 그 면의 앞면과 뒷면이 있다 그랬죠. 근데 기본적으로 매테리얼에 다 그게 요게 적용이 돼 있는데 뭐냐면 앞면과 뒷면이 모두 제대로 표현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슈퍼 블랙이라는 건 뭐냐면 반타 블랙이라 그래서 반타 블랙이라 그래서 그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반사광이 전혀 안 생기는 블랙. 무슨 얘기냐면 입체물에다가 이 블랙을 칠해놓으면 2D 실루엣만 보여요. 그러니까 입체로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빛을 흡수하는 블랙이란 얘기죠. 그냥 시커멓게 보여요. 그냥 블랙홀처럼. 그 다음에 뭐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렌더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파일을 지정을 해주고 경로를 지정을 해주고 파일을 지정을 해주면 이걸 눌러서 AVI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니메이션 할 때 많이 쓰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렌더를 걸고 여기에서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프레임마다 렌더링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령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렌더링이 여러 번 돌아가게 돼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렌더링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렌더링이 여러 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씬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자, 지금 렌더링이 돌아가고 나서 새로운 다음 컷의 렌더링이 돌아갈 때 그 이전에 있던 파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끔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싱글 뷰 커스텀에 1600에 1000 1.6 요 상태가 기본 옵션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Vlay에 가보면 타입이 프로그레시브로 돼 있죠. 여기 타입이 프로그레시브로 돼 있는데 요건 버켓으로 바꿔줄게요. 렌더 마스크는 논으로 합니다. 자, 나머지 옵션은 Vlay 랭조스 필터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에어레어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그대로 해주시고 글로벌 DMC에서 Use Local Subdivision를 체크를 해제해 줘야 돼요.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서브디브지를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체크를 안 했을 때 이 서브디브지가 꺼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서브디브지는 결국에 뭐냐면 매테리얼이라든가 빛의 퀄리티예요. 일단은 체크 안 하고 작업을 해볼게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 그래서 여기 Vlay에서 하는 거는 타입 버켓으로 바꿔주고 여기 이미지 필터에서 필터를 에어리어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요거 체크해 주는 건데 지금은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I에서 이거를 브루트 포스가 아니라 이라디언스 맵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걸 이라디언스 맵으로 바꿔주는 이유는 뭐냐면 브루트포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퀄리티 대비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는,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할 수 있겠죠. 가성비가 제일 좋은 이 두 가지. 프라이머리 엔진과 세컨더리 엔진이라는 건 뭐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부터 설명해 줄게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뭐냐면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을 표현해 주는 그 물리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렉셔널 일루미네이션이 있어요. 직사광에 의한 빛을 표현하는. 그 다음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얘 두 개의 차이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GI를 아예 꺼버렸을 때와 켰을 때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나중에. 여기 보면 Enable GI 요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자,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여기 보면 제가 이거를 디폴트에서 이렇게 어드밴스드 익스포트로 바꿨더니 여기 옵션이 더 많이 생기죠. 자, 요 옵션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천천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라디언스 맵, 그 다음에 라이트 캐시 관련한 옵션이 있죠. 이거는 여기 프라이머리 엔진에서 뭘로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세컨더리 엔진에서 얘를 뭘로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뀝니다. 이라디언스 맵, 라이트 캐시 이렇게 놓고, 이라디언스는 자 커스텀으로 놓고 여기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자, 민 레이트, 맥스 레이트 이 관계는 뭐냐면 빛을 계산하는 퀄리티예요. 이거는 숫자가 낮아질수록,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점점 숫자가 낮아질수록 퀄리티가 좋아요. 그렇다면 민 레이트와 맥스 레이트가 있는 이유는 뭐냐? 마이너스 4의 퀄리티로 렌더링 한번, 빛 계산을 한번 해주고, 마이너스 3의 퀄리티로 빛 계산을 한번 해주고, 마이너스 2의 퀄리티로 빛 계산을 해준 다음에 그걸 적절히 합쳐줘요. 그렇게 하면 여러 단계의 빛 계산을 하면 할수록 퀄리티는 좋아지죠. 대신에 렌더링 시간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 민 레이트를 마이너스 4로 놓고 맥스 레이트를 0으로 놓으면, 자, 이 숫자가 커요, 이 숫자가 커요. 당연히 제로가 크죠. 왜냐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0보다 작은 숫자인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 0 이렇게 되면 총 몇 번의 그 렌더링이 빛 계산이 실시가 되냐면, 마이너스 4의 퀄리티로 한 번, 마이너스 3의 퀄리티로 한 번, 마이너스 2의 퀄리티로 한 번, 마이너스 1의 퀄리티로 한 번, 제로 퀄리티로 한 번 해서 총 5번의 빛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도해요. 약간 과도하니까 우리는 테스트 렌더용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서브 디부즈는 그대로 50, 인터폴레이션 샘플도 그대로 20을 둡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캐시를 한번 보죠. 라이트 캐시에서 지금 서브 디부지가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라이트 캐시의 퀄리티예요. 이것도 400으로 낮춥니다. 이건 높을수록 퀄리티가 좋아져요. 서브 디부즈들은 높을수록 퀄리티가 좋아져요.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라는 건 나오면 낮을수록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0.1을 줄게요. 원래 0.01이었는데 0.1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스틱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커스틱이라는 옵션은 반사, 굴절의 표현에 대한 옵션이에요. 이거 되게, 근데 그 수치를 잘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거는 추후에 렌더링을 걸면서 따로 렌더링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걸 보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팅 부분에 가서 보면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아셔야 될 거는 시퀀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렌더링 걸 때 버킷이 나오는 그 순서예요. 그래서 잠깐만 GI를 한번 꺼볼게요. GI를 끄면 빛이 없어도 렌더링을 돌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전에 렌더링을 걸었을 때 보면 요 사각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죠. 그게 트라이앵글인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끊어가지고 돌아가요. 근데 세팅해서 이거를 탑앤 버텀 하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순서대로. 뭐 그런 걸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는 걸 쓰면 됩니다. 일단 기본값으로 둘게요. 자, GI에서 GI 켜주시고, 이거는 세팅에서는 일단은 아무것도 안 건드리겠습니다. 기본값으로. 렌더 엘리멘트라는 거는 뭐냐면 렌더링을 걸면 Vlay에서는 굉장히 다채로운 방법으로 결과물을 만든 다음에 그 결과물을 혼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실사와 가까운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반사광 채널, 뭐 빛 채널, 그 다음에 메테리얼, 맵 소스 부분의 그 채널,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나와요. 그거를 여기에서 그 추가해 주는 거예요. 결과물로 뽑아낼 수 있게. 뭐 그런 거고, 이건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고, 자, 이제 대략적인 렌더 세팅을 했죠. 렌더 세팅을 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체킹 해봅시다. 싱글, 뷰, 커스텀에 1600, 1000, 1.6, 그 다음에 여기 자물쇠 활성화 시켜주고, Vlay에서는 자, 버킷, 에어리어, 그 다음에 로컬 서브 디브즈. 자, 인바이런먼트는 손댈 거 없어요. 컬러 매핑에서 라이니어 멀티플라이 해주시고, 라이니어 멀티플라이 이렇게 해주시고, 감마값 뭐 이거 건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GI에선 이라디언스 맵 라이트 캐시 해주시고, 이라디언스 맵에서 커스텀 놓고 -4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마우스 휠 버튼 가지고 내리다가 이런 데 딱 걸리면 여기에 돌아가 버려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하다가 렌더링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캐시 400 0.1 샘플 사이즈 0.1, 그다음에 세팅 안 건드리고 렌더 엘리멘트 안 건드립니다. 자, 이 상태가 테스트 렌더링 세팅이에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카메라는 설정을 해놨었죠. 자, 카메라에 가서 보면 피지컬 카메라로 만들어 놨었는데, 카메라에 가서 보면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많죠.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익스포저 부분을 아셔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익스포저라는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카메라는 빛을 조절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이용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수동 카메라를 다뤄본 사람들은 아실 건데, 세 가지 요소가 그 사진 찍히는 그 결과물의 밝기를 조절해줘요. 첫 번째로 셔터 스피드. 셔터가 얼마나 열려 있느냐. 오래 열려 있으면 밝아지겠죠. 보통 60분의 1초, 뭐 200분의 1초를 비교를 해보자면 1초를 200으로 쪼갠 게 더 짧게 열리겠죠. 그럼 그게 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ISO라고 하는 필름 감도, 그 다음에 조리개가 열리는 정도, 조리개 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F라고 돼 있고 8.0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조리개입니다. 자, 그래서 익스포저라는 부분에 보면, 근데
여기 보면 EV라는 값이 있어요. ISO라는 게 필름 감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 셔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셔터 스피드예요. 자, 그래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몇 분의 1 세컨드로 바꾸면 몇 천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이거는 200분의 1초로 고정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수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ISO라는 게 바뀌죠. 얘가 뭐냐면 필름 감도예요. 필름 감도인데 그 밑에 보면 타겟으로 해서 6.0 EV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카메라로 뭔가 사진을 찍을 때 밝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을 때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필름 감도, ISO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조리개 값, F 넘버라고 하는데 조리개 값, 요 세 가지가 빛의 밝기를 카메라에서 조정을 해주는데, 같은 빛에서 사진을 찍어도, 똑같은 빛에서 사진을 찍어도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EV는 뭐냐면 이 세 가지 값에서 필름 감도만 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은 내가 최초에 설정해 둔 상태에서 고정이고, 필름 감도만 변해 가지고 빛의 밝기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조리개 값은 아웃포커싱에 관련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조리개 값을 많이 열어주면 초점을 맞추고 그 주변이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흐려지는데, 그런 거 본 적 있죠? 요런 거죠. 여기 아웃포커싱인데 조리개 값에 따라서 이게 변해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뭐에 영향을 주냐면 모션 블러라는 거. 자, 이런 거에 영향을 줘요. 셔터 스피드. 아무래도 셔터 스피드를 오래 열고 있으면 움직이는 물체를 찍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찍히겠죠. 자, 그거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웃포커싱이나 모션 블러에 영향을 주게 수치를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미 빛을 다 설정을 해가지고 다 맞춰놨어요. 근데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가지고 만약에 모션 블러를 준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수십 번 테스트 렌더링을 해서 비슷한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뭐 셔터 스피드를 바꿨으면은 뭐 ISO 가지고 조절을 해가지고 비슷한 값을 찾아야 되는데, 완전히 똑같은 값은 찾을 수가 없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있는 게 EV 값이에요. 무슨 얘기냐, EV 값 6.0이면 여기를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바꿔도 다시 이거를 6.0으로 맞추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느리게 한번 바꿔볼게요. 200분의 1이니까 느리게 바꾸려면 10분의 1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6.0이면 ISO가 1000으로 바뀌면서 필름 감도가 1000 정도로 바뀌면서 이게 맞춰져요. 밝기가 똑같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그 렌더링 했을 때 카메라에 의해서 결정되는 밝기는 이 EV 값만 일정하면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200으로 바꿨더니 19,999가 됐죠. ISO 필름 감도가. 자, 요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각이라는 게 있어요. 화각. 요거는 추후에 한번 만져보도록 하고. 자, 지금 이제 카메라하고 렌더링 기본 세팅까지 맞춰놨습니다. 자, 10분 휴식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